네, 오늘은 제가 이제 자꾸 이제 실패 사례를 풀이하다 보니까 뭐 성공 사례도 있는데 실패 사례만 하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전화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성공과 실패가 공존하는 그런 사주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이분의 아드님이 저에게 상담을 물렸어요. 자기 아버지가 의사였는데 어머니가 보증을 잘못 써서 500억에 달하는 건물과 재산을 날랐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이제 풀이해달라고 이제 요청이 와서 제가 이제 풀이를 해드리는 겁니다. 풀이를 해드리는 건데, 자, 신강, 신약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게 신약하다. 을목이 토, 칠살, 식상, 상관. 그러니까 인성이 없다. 인성이 없다. 그래서, 비겁이나 인성이 있어야, 성공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아니면, 겨울이라 조우가 시급하다. 조우.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분이 여기 때부터 어릴 때는 부친이 부자예요, 부친이. 여기서는 자기가 이제 의사로서 성공하고 재테크를 해서 500억에 달하는 건물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갖고 있었으면 더 크죠? 엄청 크죠? 그러면은 인성이 용신이면 이때 왜 잘 나갔느냐? 그럼 이때는 조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 이때는 뭐냐, 이때는 그럼. 비겁인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는 경향도 좋지만은, 그리고 또 이건 용신인데, 여기에 용신대운인데, 여태 여기에 홀라당 다 날려먹었냐. 그러게 제가 공부하면서 쏙 없는 의심과 그런 것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된 게 이런 사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절을 보시죠. 계절 겨울입니다. 겨울은 수죠. 모든 만물은 겨울에서 여름으로 가서, 그러니까 중간에 봄을 거치고, 봄이 목이죠. 여름에서 겨울로 오는, 이게 인생의 순환의 사이클인 겁니다. 그 목이라는 건 뭐냐? 겨울에 태어난 목은 화를 보는 게 기본인 거예요, 이게. 용신이고 어쩌고 따라서 겨울에 목은 무조건 화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분은 화가 됐죠. 그리고 축월은 정화보다는 병화. 해, 자, 축, 월에서 여기부터는 병화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는 열기가 필요한 거예요, 열기. 왜? 씨앗이 얼지 않도록 가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열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씨앗이 이제 펼치도록, 그래야 봄으로 갈 수 있도록 펼쳐내는 것이 이 병화의 역할인 거예요. 자, 여기 씨앗들이 많이 있죠. 여기 씨앗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칠살이냐 뭐냐 그걸 떠나서 여기 씨앗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씨앗들.
이 씨앗이 여기에 잘 녹아서 목으로 변해서 화기를 봐서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언제? 봄과 여름에. 예. 여기에는 성장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임묘진에서 이 씨앗들이 잘 녹아서 풀어져서 목으로 성장해서 화로 잘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가 좋다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특히 겨울, 축월은 자칫 수기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금이 위협이 되잖아요. 위협이. 예, 금이 위협이 돼요. 이놈을 합으로 묶어서 수기로 만드는 거예요. 수기로. 예, 수기로. 이게 할머니인 거야, 할머니. 이분이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서 잘 자란 거예요. 예. 문제는 이분의 부인이 문제예요, 부인. 부인이 꽃을 입고 시키죠. 예. 임묘, 예. 묘지, 예, 묘지, 임묘. 집어넣는 거예요. 왜? 언제? 60대에. 예. 이게 60대다. 예. 그 원국에서 이미 이러한 그림들이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잡아요, 이렇게. 예. 위협이 안 되는 거죠. 왜? 이것이 잡아서 넣어서 수기를 만들어요. 수기는 목이 성장하는데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위협이 안 되는 거예요. 위협이 된다면 이게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국에서 이미 이런 구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운이 잘 흘러갔다. 마지막 정미대운의 기춘년. 예. 기춘년. 근데 무자부터 있겠죠? 무자, 정해, 병술. 이때 이 만물들을 일구어야 될 화기가 이때 죽어가는 거예요. 대운에서는 살리고 있지만 마지막 대운에 세운에서 죽이고 있는 거예요, 화기를. 마지막에는 모든 화기를 잡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기도 죽고 이거 죽고 금들에 의해서 목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뭐예요? 관이죠. 예. 그리고 기축은 뭐예요? 여자죠, 부인. 예. 관은 뭐예요? 보증. 즉 보증선 서가지고 관에서 다 모든 게 경매 처리되고 이분의 인생을 모두 망쳐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용신대운에 했다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지만 용신대운에 왜 세운을 잘못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신대운이라도. 제가 용신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용신이 없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때의 모든 것이 죽어간다. 세운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원국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를 그러니까 원국에서 사주 구성 요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게 사주 풀이의 핵심인 거예요. 핵심. 그래서 이 사주는 정리를 하자면 겨울에 목이 잘 성장하도록 잘 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화를 죽이는 이 술토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언제? 이 화기가 성장이 다 끝나는, 그 다음에 이 근들이 발화돼서 목으로 가서 모든 성장이 멈추는 시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용신 잡아서 인성이 용신이다, 식상이 용신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마시고, 겨울에 나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을 하고 그 구성에 따른 역할을 보시면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 아들이죠. 아드님이 이제 궁금해서 왔던 건데 제가 이렇게 풀어드렸고,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설명을 더 드렸죠. 이제 요번에 이 부분, 이분과 관련된, 이게 관이죠. 이분이에요, 이분. 이분 관. 그래서 제가 이제 형제들과의 관계, 이분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핵심은 이제 부인이, 이게 이분의 아드님의 오늘 아버지죠. 아버지가 읽어놓은 재산을 어머님이 어떤 형태로 부실하게 만드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용신을 찾는 것보다 그 계절에 무엇으로 태어났는데 이게 어떻게 성장해가고 쇠멸해가고 성장 소멸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 그것이 핵심인 거예요. 기축연형은 모든 게 금도 깨지고 화도 다 죽고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원래 이거 생명의 주장이 있는 거예요. 을목도 겨울의 을목은 전혀 쓰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엄청난 큰 재산을 부인이 어떤 시기에 무엇으로 인해서, 부인의 입장에서는 식상이죠. 뭐 투자를 했다든지 이런 거에 걸렸고, 식상이지만 이 안에 개수, 신금, 신금, 재. 그러니까 관적인 뭐 도장을 잘못 찍거나 또는 얘기는 조금 잘못된 남자를 만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개인 프라이버시라 말씀 못 드리겠고, 그래서 재성을 노리다가 이렇게 모든 사주체를 죽어가는 시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오늘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운을 보기 전에 원국에서 이미 이때쯤 한번 어려움이 있었어요. 45세쯤에 극이 당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막아준 거예요. 돈으로 막은 거예요, 한번. 여기에는 이제 있고 되는 거. 자기가 가장 꿈에 그리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것을 이 토가 부인 재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국에서 이런 걸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할머니니까, 어린 시절의 할머니죠. 할머니가 어떤 위협에서 막아줬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다양한 이론이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12운성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 생략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시간상으로 그렇지만, 향후에는 좀 더 12운성이나, 그 다음에 신살, 이런 거 있죠. 반환살이니 이런 것도 넣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같은 건 뭐예요? 천살이죠? 천살. 하늘을 보고 탄식하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천살. 그래서
다음에 이런 것까지 한번 넣어가지고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충분히 해석이 이제 좀 이해가 안 가더라도, 왜냐하면 각종 이론들을 넣어야 되는데, 그러기부터 어려우실까봐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는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다른 사주를 갖고 자세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만, 신강, 신약, 그 각종 우리가 용신 잡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은 해야 돼요. 예. 그 고서가 나쁜 게 아니라 해석상에서 그렇게 많이 불필요하다는 거죠. 많이. 예. 그래서 고서를 재해석하는 그런 눈을 길러야 된다는 그 말씀 한번 드린 겁니다. 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